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이 SV뱅크와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종가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1.0%, S&P 500 1.4, 그리고 나스닥 지수 1.7%로 기술주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빠르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2,000선을 밑돌았고요. 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바로 전 거래일만 하더라도 4,000선을 거의 회복하나 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습니다. 가장 좀 부진했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줄어든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평균 1.8% 밀렸고 금요일 날 평균 1.4%, 낙폭이 약간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었고요. 그나마 가장 선방한 게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필수 소비재, 이런 정도만 좀 하락을 했었고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은행권에 대한 문제가 대출에 대한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3.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결국에 이 연준의 FOMC 때 3월 때 50bp가 25bp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내용 속에서 호재도 있었지만 역시 이런 금융 불안이 동시에 상쇄를 시키게 되면서 소재 쪽에서도 2.1%, 그리고 산업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금융까지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줬고, 좀 특이했던 건 금융에서는 대형 은행주와 그리고 지방 은행주들 약간의 흐름이 차별화됐다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은행주의 차별화 장세가 있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대형 은행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소형 은행, 흔히 말하는 지방 은행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SV뱅크와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US뱅크코프가 3% 후반대, TF코퍼레이션도 4% 넘고, 다른 종목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그리고 시그니처,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특징주였었는데요. 14%, 22%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도가 더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 은행주들은 좋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런 시장에서도 2.5%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상승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는 약간의 약세 정도로 이날 시장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이날 유독 강했던 것은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고 신용카드 발급사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겼다는 의미에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대형 IT 쪽에서는 이런 SV뱅크 사태가 경기를 다 안 좋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애플로 따지면은 아이폰이 판매가 둔화될 수도 있고, 또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서비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악재가 되면서 애플이 1.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모두 다 1%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은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었었는데요. GM하고 포드는 많이 밀렸지만 테슬라는 이 장에서도 0.3% 상승하면서 선방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LNF와 이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었고요.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희망 퇴직을 권고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악재가 되면서 테슬라하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성장주 쪽에서는 IT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인 약세를 띠게 되면서 시장에 이런 하락세를 또 주도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큐사인 같은 종목은 이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진하게 내면서 밀려 내려갔었고요.
이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실적 속에서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불안감에 짓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텔만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도 나와줬고요. 산업, 필수 소비재 쪽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산업재 쪽에서는 캐터필러가 부진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UBS 쪽에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5.7%가 하락을 했고, 캐터필러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밀렸습니다. 디어앤컴퍼니라든지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게 되면서 산업재의 분위기를 흐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그니처뱅크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SV뱅크와 실버게이트 파산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그니처뱅크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더 불안감을 자극한 거고요. SV뱅크는 정책 당국에서 예금자 보호 시스템을 가동했죠.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실버게이트 쪽에서는 전에 암호화폐에서 FTX 사태 이후에 이렇게 SV뱅크까지 파산하게 되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퍼블릭 뱅크, 팩 웨스트 뱅크오프,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거래가 잠깐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시그니처 뱅크 22% 급락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안 좋은 흐름으로서 하락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연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당 $70를 간신히 머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큐사인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악재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고요. 회사에서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업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하반기에 CFO가 회사를 또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자, 도큐사인 최근에 좀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하나 했더니 한 번에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22% 급락하면서 $49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산 소식 때문에 미국이 한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은행 파산 소식 속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8%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한 주간으로는 다우 지수는 4.4%가 급락하면서 6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보였고, 올 들어 3%가 넘는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S&P 500은 4.6% 하락하면서 지난 9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보였고, 나스닥 역시 4.7% 하락했지만 올 들어 상승폭은 여전히 6%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 증시는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한 은행이 되면서 급락한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은행 당국은 이 은행의 예금 보호를 위해 폐쇄한다고 밝혔고, 이번 파산은 미국 전반과 글로벌 은행까지 압박을 가했으며, 월가의 공포로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즉 빅스가 장중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2월 노동부의 고용지표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2월 중 신규 고용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0.2% 오르는 데 그쳐 전월치보다 둔화됐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3.6%가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장관도 관련돼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넷 옐렌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렌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대규모 구제금융이 투입됐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하지만 예금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또한 실리콘밸리의 파산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며 이 은행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IT와 스타트업 기업과 노동자들이 고객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내용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7에서도 이번 5월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급망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G7이 오는 5월 일본의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문서에 반도체, 히토류 등의 주요 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구축됐던 공급망 구축 협력 체제를 G7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관련 내용을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에 대처하면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나 히토류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G7 회원국과 함께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를 지정하고 상황에 따라 원자재와 재고 등을 서로 융통해주는 구조가 상정되고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이며 총리가 히로시마 G7에서 경제 안보를 의제로 하는 것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독일을 미국과 일본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 나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들어갈 텐데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감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만큼 또 감원이 되나요? 예,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가 지난해 실시한 13% 감원과 같은 정도의 추가 감원을 준비 중이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로 지난 금요일 1.2%가 하락한 179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메타의 추가 감원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주로 기술직 이외의 직원들이 감원 대상이라며 회사 측은 앞서 지난해 전체 직원의 약 13%인 11,000명을 감원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수준의 감원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감원 인원이 11,000명보다는 적겠지만 약 13%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렉신 핀테크 홀딩스, 이글 파머스리컬스, 코디악 사이언스, 기틀랩, 게트 이미지스 홀딩, 터틀 비치 코프, 블루그린 베케이션스, 그리고 버스피드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미국의 금융권 리스크가 유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1.3, 그리고 프랑스도 1.3%고요. 영국이 1.6%로 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자, 유럽장 내에서는 이제 확실히 은행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제 악재가 되겠고요. 이날 독일은 3거래일 만에 반락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포인트로 따지면 200포인트 가깝게 밀려 내려갔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0포인트 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전 거래일보다도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이 SV뱅크 사태가 있었지만 이 악재를 근거로 해서 3월 FOMC 때 50bp가 아니라 25bp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전망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WTI가 올라갔습니다. 1.2% 상승하면서 76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구리가격도 같은 이유 속에서 0.8% 호황제가 좀 상쇄되는 모습입니다. 8,700
$76고요. 금값은 확실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면서 1.7% 올랐고, 이날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5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까지 동시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4%였었는데 지금 3.7%까지 한 방에 내려갔습니다. 21bp나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